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 시그널 보내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는데요.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상승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특집 방송으로 결산 방송 준비를 했는데요. 3월 한 달 동안 놀라운 수익률 보여주셨던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3월 잘 마무리해보시고요. 4월도 힘차게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놀라운 수익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특집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일단은 시황부터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본다면 반도체나 빅테크 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미증시에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약간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먼저 제일 좀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4월 들어서 본격적인 어떤 상승장의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요인들은 지금까지 짓눌렸던 장기적인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과열된 현재 코스닥은 오늘 약간 조정을 보이는 거고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돌 올랐던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반도체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방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거래소 차트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래소의 차트의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61선이 이렇게 행보를 좀 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21선이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그리고 나서 현재 20일과 60일 수렴이 되다가 현재 지지받고 이렇게 터닝하는 정배열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게 3월 말하고 4월 초에 중간 단계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단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전체 흐름을 전체 흐름을 이 박스권 전체 어떤 박스권으로 한번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파동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60일 주기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점과 저점의 주기가 60일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60일 잡고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략적으로 60일 정도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60일 정도 좀 잡으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처음에 60일은 저점이 낮아지는 60일 변곡에서 형성이 됐지만은 그 뒤로 이제 변곡은 거의 쌍바닥 변곡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탄생 파동으로서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 탄생 파동으로서의 어떤 변곡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바닥부터 지금의 3월까지가 거의 180일, 약 368일이죠. 그래서 9개월 정도. 그러니까 3개월 60일, 60거래일, 그 다음에 3개월 60거래일, 그 다음에 3개월 60거래일 하면서 삼순환에 났던 그 시장 구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 상승장, 이 박스권을 전체를 벗어나는 상승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의 코스피의 월봉 차트로 한번 보면은 더 드라마틱한 어떤 흐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저점에서 먼저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약 16개월이죠. 그 다음에 고점과 현재 바닥까지가 이제 16개월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전체의 이 하락에 대한 절반 8개월이 못 돼서 행보 박스권을 마치고 급등을 해주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주기가 전체 주기를 보시면은 3년 주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3년 주기가 저점, 그러니까 지난 어떤 3년 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던 현재 3월 달에 저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흐름들, 여기서 36개월 했던 사이클인데 요거는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IMF 이후의 저점에서 저점 출발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9일 태력까지가 현재 정확하게 36개월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6개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왔던 전례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큰 가파른 파동이 이번에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부분까지 상당히 좋은 부분들 7월 내지 8월까지 이런 부분이 되고 최소한 적산병이니까 현재 3월은 다 갔기 때문에 4, 5, 6 이렇게 3개월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은행에 관련된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참 말이 많은데 지난 리만 브러스 그가 터지기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 잠복이 됐다가 6개월에 나타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잠복이 돼서 연말에 한번 좀 약간 터지거나 약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전문가님, 방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들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한 가지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은행주 리스크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달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내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잖아요. 달러가 좀 1290원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보고 계신지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발길이 들어온 그런 상승장이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원달러와 환율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와 환율에 대한 그 차트 부분들이 지금 1,440원. 그다음에 1,216원 정도의 어떤 박스권에 해당이 되는데 정확하게 절반 반등을 좀 주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반 반등을 주어졌고 여기서 이 1,330원을 넘지 못하면은 현재 하향 안정화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평선으로 이제 보시면은 지금의 이평선 같은 경우는 파란색에 좀 해당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죠. 횡보 국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에 좀 해당이 됐던 61선, 현재 21선이죠. 이게 이제 수렴의 어떤 구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렴 구간에서 당분간 횡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방향성이 되면서 저는 이제 반대로 현재 21선, 61선을 깨고 내려가는 어떤 하향 안정화 흐름들이 당분간 지속이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뭐 무역 적자 부분들이 상당히 좀 되지만 환율에서는 무역 적자, 그러니까 경상수지하고요, 이제 자본수지로 좀 나누어지죠. 자본수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들구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투자할 때 가서 가는 이런 어떤 자본의 어떤 변동의 흐름들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안정화 좀 되는 국면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환율이 안정이 되면은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게 환율이 오르면은 현재 그 수출에 유리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 그거는 약간 오산된 이야기 좀 해당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수입 물가의 어떤 그 한대 축소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현재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금리 현재 동결이나 동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고 또 외국인의 자본 수지에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환율은
어디까지나 하향 안정화가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 리스크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 앞으로 달러 같은 경우에도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까지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긴 흐름으로 보니까 우리가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일 기준으로 해서 3번 같은 패턴,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 흐름에서의 이 박스권 탈피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60일, 약 4, 5, 6월 세 달 동안은 우리가 좀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저점이 36개월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4월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3월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임상현 전문가님의 종목 수익률들이 좋았습니다. 오늘 3월 한 달 동안 어떤 수익률 보여줬는지 탑5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자, 5가지 종목들 뽑았습니다. 이 지금 수익률이요, 저희가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3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EM플러스가 한 달 동안 141%를 만들었는데요. 3월 8일에 처음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우리가 3월 한 달 호황기를 누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장주로서 눈길을 끌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제이오도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였죠. 3월 한 달 동안 65% 넘는 수익률 만들어내줬고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3월 중순에 저희가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배터리 관련주로서 40% 넘는 수익률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저희가 여러 번 이 전구체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공부를 했을 때부터 30%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고, KH바텍도 30% 가까운 수익률들을 만들었고, 폴더블 폰 관련주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3가지를 좀 한번 뽑아봤는데요. EM플러스와 제이오 수익률 1, 2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볼 수 있을지, 특히나 2가지 종목 모두 2차 전지주인데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어떤 이 반도체주들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과연 4월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이 시장을 끌고 갈 것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크 머티리얼도 저희가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구체주들 흐름 어떨지 이 세 종목들 리뷰 통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종목 한번 리뷰 진행해 볼까요? 예. 먼저 그 1위부터 5위까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EM플러스하고 제이오는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되는데 둘 다 공교롭게도 탄소 나노튜브에 좀 해당이 되고요. 이제 캠트로스는 이제 전해액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쪽의 강세 부분들을 좀 해당이 되고, 또 4위도 마찬가지로 약간 히토류 쪽에도 해당이 되고요. 전구체 만드는 물질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첨단 어떤 소재 쪽에도 좀 해당이 된다. 모두 다 뭐냐면은 이쪽에 IRA 쪽에 관련된 이슈기도 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2차 전지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탄소 나노튜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대단한 수익률을 거두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마스터하는 시간을 좀 먼저 나중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플러스 부분들은 2차 전지에 관련된 탄소 나노튜브뿐만 아니라 슈퍼 커패시티를 통해서 새로운 2차 전지를 연구한다든가, 또는 현재 방열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신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관점에서 EM플러스가 굉장히 큰 상승률을 약간 거두었던 그런 요인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M플러스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과 조정, 이 바닥 박스권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상승과 조정을 보이고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거의 슈팅 단계에 접어들었던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장대 양봉의 중심이 깨지지 않으면은 거의 이제 보유 영역이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이거는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 조정을 받고 이격을 보이고 21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찍고 다시 한번 강세로 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EM플러스 부분들이 이 상태로 끝나지는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EM플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어떤 2차 어떤 그 전지 분야에서 신기술에 해당이 됐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특허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2의 EM 플러스를 먼저 공략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EM 플러스를 공략을 했고요. 또 이와 유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서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서 EM 플러스를 살펴봤는데 장대 양봉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 여력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EM 플러스가 큰 상승을 보였던 건 어느 정도 2차 전지들의 이 전반적인 섹터가 올라와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4월 흐름에서의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2차 전지가 과열 단계에 있는 걸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2차 전지 쪽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과열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선도주의 어떤 흐름만 현재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현재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군들만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아직 이격이 적거나 또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승의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직 출발하지 않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부품주로도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그게는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겠지만 아직 시세가 안 난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현재 좀 에이스를 좀 해드립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 시세를 못 받고 있는 관련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공부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찍고 1234 입장코드 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제이오도 한번 AS를 진행해 봐야겠죠.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인데 3월 한 달 동안 65%의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향후 대응은 어떻게 볼까요? 제이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는 맞습니다. 근데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그런 그 도전제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제 경쟁업체로서는 나노신소재가 좀 있습니다. 나노신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이슈가 받았는데 나노신소재하고 현재 제이오하고 거의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이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연극질에 들어가는 거 현재 이걸 이제 상용화를 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소수벽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고 나중에 뭐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 현재 LFP에 대한 양극재에서도 중국 어떤 상용화 어떤 그 2차 전지 있죠. 여기에 더존재로도 같이 들어가는 뭐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래서 제2의 나노신 소재로 각광받으면서 크게 올랐던 전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주목을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나노신 소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와 비슷한 부분들을 제이오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이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이오가 신규 상장이라 웬만하면 저는 안 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워낙 좋기 때문에 워낙 또 기술이 좋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때 언급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격 조정의 흐름만 있지 다시 한번 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비율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이오가 이제 보유수 물량이 3개월 정도가 되면은 풀리기 때문에 저점에서 3개월째 되는 시점. 지금은 거의 한 30일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일이 가까우면은 현재 보유수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 그 전에는 좀 안심해도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하자.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더 시세가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탄소 나노튜브 쪽의 핵심 3인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나노신소재하고 제이오 그다음에
방금 현재 좀 전에 이야기했던 EM 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집중도 다루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고 이게 대한 중요성들을 알아야만이 이걸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중했다. 결국은 뭐냐면은 알아야 돈을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테마만 알고 뭐 수급만 알고 이렇게만 알고 접근했다가는 현재 수익을 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절대로 선도주를 잡지 못하고 선도주를 잡았다 할지라도 내가 금방 파는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계속 시리즈로 이야기했던 그런 펀더멘탈의 공부 이런 그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공략하기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업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알아가신다면 좀 믿고 65% 넘는 수익률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지는 게 60일가량이 남았는데 일단 앞으로 한 달가량은 다시 한번 상승 여력 있지 않냐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번 달 상승 종목 탑 4에 랭크가 되어 있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구체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급등 이후에 잠깐 멈춰가면서 32%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구체 관련된 그런 부분에 어떤 촉매 작용을 하고 있는 현재 희귀금속 티릴 메틸 아민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핵심적인 그 내용들은 현재 자회사의 레이크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현재 전고체 관련된 황화 리튬에 대한 공정 개발을 했고요. 올해도 상용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나름대로는 이런 히스토리 쪽에도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계속해서 시세가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IRA라든가 유럽에 대한 현재 CRMA 원자재 핵심법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도 떠올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런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3월 들어와서 이렇게 급등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조정의 국면인데 횡보 조정이 좀 이격 조정이 되더라도 한 번은 더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격 조정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레이크 머티리얼즈 약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급등을 하기 한 그런 초창기보다도 초창기가 6,000원 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더블 가기 전에 약간 숨고르기 국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 과정이 더 남아있다. 그래서 올봉상으로 보면은 주도주는 적이병 또 내지 적삼병이 된다는 거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그동안의 상승을 보여왔지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격 조정 후에 월봉 흐름상으로의 상승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공략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수익률 탑5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률 탑5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익률을 만들었던 그런 종목들 바로 지금 이 코너에서 발굴을 했던 부분인데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동진세미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도전제 관련 주인데요. 오늘은 1%대 약조정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급격한 상승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근에서 2차 전지주들의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덩달아 조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산소 나노튜브 관련해서도 묶일 것 같아요. 기업 설명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요새 부분들은 2차 전지 쪽에 탄소 나노튜브 이 부분들이 하나의 신성장 동력이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동진세미캠 설명하기 전에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거의 대박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말은 잘 들어봤죠. 근데 탄소 나노튜브, 일단은 튜브라는 거 있기 때문에 모양이 튜브라는 거 이렇게 고무호스처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 현미경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실과 같은 현재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그 중간 위쪽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더 확대해 보면은 이런 어떤 구조입니다. 육각형 구조인데 탄소 원자 순수하게 6개로 구성되는 그물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궁금하신데 이걸 가지고 거의 꿈의 신소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이 안에 원자가 들어가는 통로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고무수점 생긴 벽에 어떤 분자가 결합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안으로 투과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꿈의 신소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용화가 가장 빠르고 또 현재 핵심적인 부분들을 2차 전지의 더존재로 썼더니 일틅 이온에 대한 어떤 그 수용 이런 것들이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꿈의 신소재로 지금 2차 전지에서 불이 붙었던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탄소 나노튜브를 어떻게 현재 만드느냐 또 종류가 어떻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그래프인이라는 철망처럼 생긴 거 있죠. 예, 단일 철망으로 생긴 걸 한번 둘둘 말면은 자, SW CNT라고 하는데 싱글 월 CNT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중 그래핀이 2개, 3개를 중복해서 이렇게 접으면은 멀티월이라고 해서 M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SW, MW 이런 부분인데 MW는 양극재의 도전제에 쓰이고 현재 SW는 음극재 도전제에 쓰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또는 이걸 이상한 모양으로 자르면은 공처럼 생긴 것도 됩니다. 그 공 안에다가 원자도 수용하고 어떤 리튬도 수용하는 이렇게도 나와주고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단일 싱글을 이렇게 여러 개 다발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아리까리하지만은 다음 한장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뭐냐면은 아래 노란색은 양극재, 그러니까 플러스에서는 양극재에서는 알루미늄 바위 위에다가 양극 활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하얀색 공은 활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조그만 모양의 도전제가 현재 그 전기를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있고 바인더락에서 이렇게 그 현재 그 실처럼 생긴 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처럼 생긴 게 현재 CNT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도전제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뭉치처럼 이렇게 뭉치는 실공처럼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요거 있습니다. 리튬 이온이 그 사이사이에 딱 접목이 되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뭉치 생긴 조그만 도전제가 이런 리튬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또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활물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시스트를 하면서 리튬을 최대한 현재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는 실처럼 생긴
탄소 나노튜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지 나오는. 그러죠. 어떤 게 보면은 탄소 나노튜브예요. 이렇게 실처럼 생긴 바인더가 기구나 이 네, 사실 이 실이 튜브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파란색 볼 안을 또 확대를 해야 만날 수 있는 게 탄소 나노튜브인 거네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제가 분해를 다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극재가 있고 알루미늄 바, 그다음에 활물질, 도전재 이렇게 있고 음극은 구리박에다가 흑연이나 실리콘을 첨가한다겠죠. 도전재로서 실리콘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도전재를 또 넣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게 리튬 이온이 전해 분리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리튬 이온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하고 리튬이 음극에서 전자를 잃으면은 전자를 잃으면 전자는 그 전극을 따라서 이렇게 구리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고 전자를 잃으면 리튬은 어디로 가느냐? 양극으로 가는 거고 그 전자는 이 선을 따라서 전기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리튬이온은 양극에서 이제 전자가 오니까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됩니다. 리튬은 바로 왔다 갔다만 하고 이온을 잃으면은 전기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현재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거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뭔가 과학책에서 봤던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 자 2차 전지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셨나요? 네,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은 자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양극재는 알바가 현재 그 알루미늄에다가 이제 코팅을 하는 거, 양극전극, 그다음에 음극은 구리박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하는 거, 그다음에 전해이 있고 분리막이 있고 있죠. 그래서 양극 코팅하는 물질하고 음극 코팅하는 물질, 분리막을 세 개를 둘둘 말면은 저렇게 저런 모양이 되죠. 그 사이사이에다가 나중에 전해액을 이제 주입을 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양극재다, 음극재다가 도전재로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물질을 더 첨가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구조도 알아보고 탄소 나노튜브도 알아봤는데 사실 탄소 나노튜브 관련 주들이 이미 시세를 받은 게 사실 저희가 EM플러스가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였고 제이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시세를 다 받을 대로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동진세미캠이 그러한 기업일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탄소 나노튜브를 하고 있는 업체가 LG화학입니다. 시총이 워낙 커서 아직 이 테마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노신 소재 제이오 자, EM플러스까지 했습니다. EM플러스가 지금 다뤘던 거고요. 그다음에 동진세미캠은 현재 이번 탄소 나노튜브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공장 준공까지 했고 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세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 이제 동진세미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 동진세미캠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캠은 2차 전지 하기 전에 현재 현재 포토레지스트라고 해서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현재 식가계를 전문으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는 뭐냐면은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 현재 빛을 쏴서 회로 사람막 우리가 사진 인쇄하듯이 회로를 인쇄하는 거라고 나와주죠. 그래 회로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빛을 쐰 부분과 빛을 쐬지 않는 부분인데 빛을 쐬지 않는 부분 빛을 쐬는 부분을 만약에 없애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반도체 기판 위에 이래서 이렇게 회로도가 이제 그려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점입니다. 이번에 EUV에 대한 포토레지스트도 상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EUV 공정 중에도 수혜주도 된다. 근데 정작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스웨덴의 그러니까 법인을 세워서 현재 노스볼트에 대한
또 공급을 하려고 공장까지 차렸습니다. 아직 현재 수율을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 생산은 안 되고 있지만은 조만간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국내 공장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국내 공장에서는 삼성 SDI에 초도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월 한 50억 정도 되는데 본격적인 양산 직전에 어떤 테스트 과정에 어떤 꾸준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탄력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동진 세미캠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사실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들이 5개가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너무 덩치가 커서 못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세 종목들은 이미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동진세미캠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트적인 공략법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락의 또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현재 반등과 숨고르기, 그다음에 반등과 숨고르기 부분들, 뭐 이렇게 냉난전까지 한번 내려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겠죠. 추세선을 돌파하는데 그냥 돌파하느냐 그건 아니고 일정한 어떤 규칙이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급락에 대한 일단 절반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회복을 하고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이 절반을 돌파됐을 때는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 급락하고 하락 추세일 것 같으면은 절반까지 가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락 같으면은. 그래서 절반을 회복했다가 다시 돌파를 했을 때는 신고가의 AB 신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동진 세미캠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진 세미캠이 탄소 나노튜브 쪽에 어떤 이제 이런 흐름들하고 현재 연결이 되면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 동진 세미캠이었고요. 차트상의 공략 방법도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요. 네, 세방전지입니다.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요. 쭉쭉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뭐 약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전고점을 돌파 가능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엊그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축전지에서 차량용 배터리팩을 만드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제 제가 현재 언급을 드렸던 배터리팩 부분에 덕양산업이 어제 급등하고 오늘도 급등을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세방전지는 현재 원래 사업은 뭐냐면 축전지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켓 배터리, 로켓 브랜드 잘 아시죠? 여기서 만듭니다. 근데 차량용에서도 이런 축전지처럼 만드는데 우리가 현재 일반 전기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동을만 켜고 현재 엔진을 돌리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헤드라이트 불빛이 들어오는 것은 이런 납축전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됩니다. 원래의 전기차는 처음에 납축전기부터 시작이 됐고 100년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그런데 이게 휘발유차가 되지만은 나머지 전류는 다 여기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이거 이제 산업용으로 쓰고 있고 또 실제 골프카나 이런 데는 리튬 배터리를 직접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방전지의 어떤 생산 가능성은 높다. 이거는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배터리팩. 이번에 현대차에서 배터리팩에 대한 하청업체를 고르는 것이 덕양산업도 골랐고요. 그다음에 세방전지도 골랐고 3번 모터스도 이번에 너희들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기회를 다 줬습니다.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세방전지에 좀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넘겨보시면은 어제 설명드렸던 덕양산업의 이런 배터리팩 모듈이죠. 셀을 담을 수 있는 작은 박스가 여러 개 연결되면 셀이라는데 이번에 작년에 어떤 현재 광주 공장에서
천억 규모의 어떤 투자를 좀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현지 공장, 현지에 진출을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세방 리튬 배터리 자회사 100%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배터리 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이렇게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번 참고 삼아 그림을 해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파우치, 그다음에 원통형 셀, 그다음에 각형 이 세 가지 모형이 다 이런 그 노란 박스 있죠. 파우치 모양이 들었을 때는 이런 그 작은 서랍 같은 게 생긴 거. 이것이 배터리 모듈이라 하고 팩이라 하는 어떤 구조인데 팩을 어떤 가방처럼 든든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여러 개 들어가게, 이걸 대여섯 개 여러 개 들어간 게 밑에 아래에 전기차 아래에 그 바닥에 깔리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배터리 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어떤 그 보호 어떤 시스템이나 부대 장비까지 전문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력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보시면은 아직 시세가 전혀 나지 않는 제2의 덕양산업 같이 생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전고점 돌파하려다가 밀려주고 하려다가 밀려주고 다시 이번에 세 번째 돌파를 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뭐 상당히 좋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 시점들을 알고 싶으면은 노란톡에 오시면은 이 배터리 팩에 대한 하청업체 예상 리스크까지 다 공개를 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의 러브콜도 들어온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매매 타임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나노 신소재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 번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사실은 오늘 장에서 14만 원 부근인데 2월 초에 8만 원에서 3월에 16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저희가 1월 달에도 다뤘던 그런 종목입니다. CNT 도전제 관련된 그런 기업인데 1월 달에 이미 50% 넘는 수익률을 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나노 신소재 부분들은 뭐냐면은 양극재 부분들은 매년 50% 성장을 보이지만은 CNT 저전제는 매년 100%가 넘습니다. 2배가 넘어요. 이론상으로는 주가가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하고 그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는 같이 동반 생산을 하게 되는데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밑에 그 구리박이 있고 현재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첨가한다고 했죠. 근데 실리콘을 전체를 첨가하게 되면은 리튬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품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실리콘을 일부 첨가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되냐면은 실리콘 첨가하고 도전제를 첨가하고 이제 바인더가 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도전제가 약간 부프로 중 현재 그 파란색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 현재 부풀기가 쉬워진데 이걸 도전제가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은 동반적으로 이걸 쓰면은 더 이렇게 부푼 것이 잡아주기 때문에 같이 동반 성장하는 어떤 그림들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흑연을 현재 대체하는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 실리콘이고 실리콘에 대한 성능을 좀 더 개선시키는 것이 도전제의 역할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노 신소재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동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분들은 뭐냐면은 이번에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를 하면서 우리는 건식 공정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건식 공정, 그러니까 뭐냐면 습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액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없애려면은 반드시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CNT 도전제에 어떤 그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양극재를 집어넣고 현재 CNT 물질을 집어넣고 유기영매를 집어넣어서 하면은 이게 건식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훨씬 코스트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발 건식 공정 선언의 최대 수혜주가 나노 신소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배터리 만드는 어떤 단가를 확 낮추는 거고 성능도 굉장히 높여주는 것이 나노 신소재에서 하고 있는 업체고 특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노 신소재가 웬만한 데는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그다음 노스볼트. 근데 해외에서도 물밀듯이 이런 나노 신소재의 현재 이제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죠. 양극재도 들어가고 음극재도 들어가고. 근데 유일하게 나노 신소재는 양극재도 성공했고 음극재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이나 제이오보다도 한 단계 높은 어떤 그런 부분이다. 다음 단계 한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보시면은 매년 100%씩 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5천 톤, 6천 톤이지만은 2년 후에는 4만 톤, 5만 톤, 3년 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극재보다 더 앞선 폭발적인 성장이 나노 신소재가 되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잠깐 보시면은 또한 나노 신소재는 태양광 쪽에 현재 TCO 어떤 물질, 그다음에 현재 디스플레이 쪽에도 중공 튜브 이런 반사막에도 나노 튜브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위도의 어떤 고성능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 쪽에도 소재로 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가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모든 산업에 대해서 다 상용화를 이끄는 최고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된다. 키워드가 굉장히 많네요. 사실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태양광, 테슬라, 양음극재 모두의 강점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나노 신소재는 제이오랑 좀 많이 비교가 되지 않나요? 예, 네. 제이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링으로 되는 것이 이제 음극재에서 쓴다고 했고, 그러니까 탄소 튜브가 여러 개 생긴 것은 양극재에 쓴다고 했는데 네. 제이오는 소수 한 두세 개의 어떤 다중벽을 하는 건데 이게 양극재도 쓰고 현재 음극재도 이것이 음극재도 쓰고 LCD 현재 LFP 중국의 LFP에도 양극재도 쓰기 때문에 요것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벽이고 다중벽이 있는데 다중벽이 많은 어떤 다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딱 중간 단계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요거인데 제이오는 단일벽을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단일벽은 2025년이나 성공하기 때문에 네. 탄소 나노 신소재가 거의 독주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차트상으로도 독주를 이어왔던 부분들이 저희가 1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수익을 냈고 어느 정도 고점의 부분에 와 있는데 앞으로 더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극재의 현재 에코프로가 나노 신소재가 앞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조정을 해주고 있고 행보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죠. 근데 외국인 기관 연달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팔아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이격 조정해서 21선이 깨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슈팅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양극재에서 벌어지는 에코프로 빔의 시세혁명이 나노 신소재도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100% 정도인 것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에코프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격 조정이라는 말이 지금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잠깐만 짚어주실까요? 예, 차트적으로 한번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옛날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연달에 양봉이 5개 한번 나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오랜 동안 쉬었고 지금은 양봉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죠. 보통 시세가 큰 것은 월봉상 적이병 내지 적산병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2단 시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격은 상당히 줄어드는 21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격은 거의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 좀 더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자세한 매매 전략 주시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3월 한 달 동안 수익률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을 해보셨죠. 100% 넘는 수익률들 같이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들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수익률과 같이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